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커피, 한때는 5,000원짜리 사치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동네 편의점 커피랑 비교당하는 신세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5년 만에 문화 아이콘에서 가성비 없는 애매한 브랜드로 전락한 초록색 로고의 추락기,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자본의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9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이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2,000원대던 시절에 커피 한 잔이 4,000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비싼 커피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소파, 무제한 와이파이, 닉네임을 불러주는 친절한 서비스까지 제공했죠. 집도 회사도 아닌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선했거든요. 당시 한국인들은 이 낯선 미국 문화에 열광했고 스타벅스가 들어선 동네는 스세권이라 불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된 장녀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중심에도 스타벅스가 있었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게 허영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선진 문화를 누린다는 자부심의 증표였으니까요. 그렇게 20년 넘게 한국 커피 시장에 절대 왕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2011년 신세계그룹 산하 이마트가 미국 본사로부터 지분 50%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만 4,700억 원, 추가 지분까지 합치면 조단위 거래였죠.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영업이익의 12배가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인수 1년 만에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신세계는 시세보다 2배 비싼 값을 치른 셈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자본의 냉혹한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비싸게 샀으니 본전을 뽑아야겠죠. 신세계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뼛속까지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소비자였습니다. 인수 전까지 4,100원이던 아메리카노 가격은 7년 넘게 한국 커피 시장의 천장이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마지노선이었죠. 그런데 신세계가 주인이 되자마자 이 룰이 깨집니다. 인수 1년도 안 돼서 4,5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이즈업 비용, 샷 추가 비용도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했죠. 명분은 원두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었지만 소비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돈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요. 더 심각한 건 가격은 올리면서 품질은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팬들이 밤새 줄을 서게 만들던 그 유명한 굿즈들 기억하시죠? 신세계 인수 이후 디자인과 품질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이소 제품만도 못하다는 조롱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2022년 여름 결정타가 터집니다.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겁니다. 쉬쉬하다가 언론에 터지자 뒤늦게 사과했죠. 이 사건은 스타벅스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깐깐한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원가 절감에 눈이 멀어 고객 안전까지 타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종이 빨대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이라며 도입했는데 휘발유 냄새가 나고 금방방 흐물거려서 못쓰겠다는 불만이 쏟아졌지만 개선은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속이 부실해졌다는 불만, 커피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느끼기 시작했죠. 스타벅스가 이제 프리미엄도 아니고 가성비도 떨어지는 애매한 브랜드가 됐다고요. 최근에 나온 구독 서비스 버디패스는 더 가관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만 30% 할인을 해준다는 황당한 조건이 붙어있거든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 직장인들은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고객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장사 안 되는 시간대에 매출을 올리려는 얄팍한 상술에 충성 고객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만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스타벅스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지 굿즈 파는 판매원이 아니다. 제발 인력을 늘려달라는 절규였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마케팅 이벤트와 굿즈 판매 압박에 커피 내릴 시간조차 부족했거든요.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업무 강도는 살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숙련된 바리스타들은 떠나고 그 자리를 경험 부족한 인력이 채우면서 서비스와 커피 맛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사정은 더 비참합니다.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2배 뛴다며 좋아했지만 이제는 스타벅스 입점이 곧 손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스타벅스는 고정 월세를 내지 않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과거에는 15%에서 16%를 줬지만 최근에는 10% 이하, 심지어 8%대까지 후려치고 있거든요.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갑질인 셈이죠. 여기서 기가 막힌 꼼수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한 버디패스 구독 서비스, 고객이 30% 할인받으면 매장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받는 월 구독료 9,900원은 프로 본사가 챙깁니다. 매장 매출을 일부러 줄여서 임대료를 깎고 그 줄어든 만큼을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본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건물주 주머니를 털어서 본사 배만 불리는 합법적인 수익 빼돌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매출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4%만 주겠다고 통보하는 등 갑질 정산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건물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세계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답은 신세계 그룹 전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의 본업인 이마트는 쿠팡에 밀려 사상 첫 적자를 냈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룹 전체가 돈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잘 도는 알짜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거든요. 그러니 스타벅스를 쥐어짜서 다른 계열사의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 푸드나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파는 샌드위치나 케이크 재료를 계열사에서 사오는 식이죠. 이는 결국 원가 부담을 높이고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커피 시장은 완전히 양극화됐습니다. 한쪽에는 메가커피, 커프즈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1,500원에서 2,000원짜리 커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블루보틀이나 인텔리젠시아 같은 스페셜티 브랜드들이 진짜 커피 맛을 찾는 마니아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정확히 그 중간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특별하게 맛있거나 고급스럽지도 않은 어중간한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게다가 매장이 2,000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희소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특별한 경험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쿠폰 쓸어 가는 곳, 와이파이 쓸어 가는 동네 카페가 돼버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본사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저가 브랜드에 밀려 고전하고 있고 주가도 폭락했죠. 그래서 미국 스타벅스는 백투 스타벅스, 즉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전략을 내세우며 바리스타의 역할을 강조하고 매장 환경을 개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타벅스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동배를 도입하고 키오스크 설치를 늘리며 효율성만 따지는 패스트푸드점처럼 변해가고 있거든요. 닉네임을 불러주며 눈을 맞추던 감성은 사라지고 기계의 음만 요란한 삭막한 공간이 돼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닙니다. 고객과 직원, 임대인이라는 생태계 구성원 모두를 희생시켜 본사의 단기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약탈적 자본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신세계가 인수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20년 넘게 쌓아온 브랜드의 신뢰 자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된장녀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문화를 소비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줬던 색 여신은 이제 거대 기업의 탐욕스러운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과연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평범한 저 커피와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브랜드로 남게 될까요? 분명한 건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등 돌린 팬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굿즈 몇 개 더 주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질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든 그 커피는 여전히 달콤한가요? 아니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나요?